나는 그날 사촌 동생의 결혼식에서 칼을 들었다. 피가 튀는 소리가 음악 소리를 압도할 때까지 아무도 그게 진짜인지 알지 못했다. 임신은 남자를 가두기 위한 거야 라는 내 말 한마디가 가족의 모든 비밀을 찢어발기고 나를 살인자로 만들었다. 그 칼날이 그의 목에 스치자 세상이 멈췄다. 나는 웃었다. 복수가 이렇게 달콤할 줄 알았다면 왜 5년을 기다렸을까? 하지만 그 순간 내 가슴 속에서 울부짖는 건 아직도 살아 숨쉬는 그놈의 아이였다. 서울의 여름은 항상 습하고 끈적거렸다. 2020년 내가 25살 때였다. 나는 강남의 작은 아파트에서 남편 민준과 함께 살았다. 민준은 IT 회사에서 일하는 평범한 남자였다. 매일 아침 커피를 타주고 저녁에 집에 오면 내 어깨를 주물러 주었다. 우리는 대학 시절부터 만났다. 그때 그는 너와의 미래는 영원할 거야 라고 속삭였고 나는 그 말을 믿었다. 결혼한 지 2년, 우리는 아이를 가졌다. 아니, 가질 계획이었다. 민주는 우리 아이는 세상에서 제일 예쁠 거야 라고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그날 내 인생은 무너지기 시작했다. 직장에서 늦게 퇴근한 민준이 집에 오지 않았다. 핸드폰을 확인하니 메시지 하나. 미안해, 유미. 나 다른 사람 만났어. 이혼하자. 그게 전부였다. 나는 울지 않았다. 대신 그의 옷장을 열었다. 속옷 서랍 속에 낯선 여자의 속옷이 있었다. 빨간 레이스, 내 취향이 아니었다. 다음 날 나는 그의 회사로 갔다. 민주는 책상 앞에 앉아 있었고 옆에 앉은 여자는 내 사촌 수진이었다. 수진, 내 고아원 시절부터 함께 자란 동생. 우리는 피가 섞이지 않았지만 가족이었다. 수진은 항상 덧니, 나 언니 없으면 못 살아라고 말했다. 그런데 그 순간 그녀의 손이 민준의 무릎에 얹혀 있었다. 그들은 나를 보자마자 웃음을 멈췄다. 유미 누나, 수진이 중얼거렸다. 민준은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 나는 그날 밤 수진의 집으로 갔다. 그녀의 작은 원룸, 서울역 근처. 문을 열자 수진이 울면서 안겼다. 누나, 미안해. 민준 오빠가 먼저 고백했어. 나의 사랑에 빠졌어. 나는 그녀의 등을 토닥였다. 하지만 속으로는 칼이 들끓었다. 수진아, 임신은 남자를 가두기 위한 거야. 그걸로 민준을 묶어봐. 그러면 내가 이겨. 나는 그렇게 말했다. 농담처럼, 조언처럼. 수진의 눈이 커졌다. 누나, 그런 생각 어떻게 해? 임신은 사랑의 결실이잖아. 나는 웃었다. 사랑. 그건 남자들이 쓰는 변명일 뿐이야. 나처럼 당해봐라. 그 말은 논란의 씨앗이었다. 수진은 그날부터 나를 피했다. 민주는 이혼 서류를 보냈다. 나는 홀로 임신 테스트기를 샀다. 음성. 아이가 없었다. 그게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놈의 피가 내 안에 흐르지 않아서 감사했다. 나는 직장을 그만두고 프리랜서 작가로 전환했다. 글쓰기는 내 유일한 탈출구였다. 매일 밤 나는 일기를 썼다. 복수. 어떻게 해야 할까? 그 단어가 내 머릿속을 맴돌았다. 몇 달 후 수진의 소식이 들려왔다. 그녀는 임신했다. 민준과의 아이, 가족 모임에서 어머니는 슈미야, 수진이가 내 자리를 메워줄 거야 라고 말했다. 나는 미소 지었다. 그래요, 엄마. 축하해요. 하지만 그날 밤 나는 수진의 인스타그램을 해킹했다. 비밀번호는 우리 둘만 아는 언니 사랑이었다. 그곳에 민준과 수진의 사진이 가득했다. 행복한 미소, 배를 쓰다듬는 손. 나는 스크린샷을 찍었다. 증거. 언젠가 쓸 증거. 시간이 흘렀다. 2021년 겨울, 나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종로의 카페에서 일하며 소설을 썼다.
제목은 배신의 맛. 출판사에서 거절당했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수지는 민준과 결혼했다. 결혼식 초대장은 오지 않았다. 대신 소문이 돌았다. 유미가 미쳤어. 임신을 그런 식으로 말하다니. 가족 채팅방에서 삼촌이 주미는 독설가야 라고 썼다. 나는 채팅방을 나갔다. 그날 나는 결심했다. 복수할 거야. 공정하게. 그들이 나에게 한 만큼. 수진의 임신 소식이 퍼지자 나는 그녀에게 문자를 보냈다. 축하해, 수진아. 내 말대로 됐네. 이제 민주는 내 거야. 그녀는 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녀의 마음속에 내 말이 뿌리내렸다. 논란은 시작이었다. 소셜미디어에서 익명 계정으로 나는 퍼뜨렸다. 임신은 트랩인가? 사촌의 배신 이야기, 조회수가 폭발했다. 사람들은 싸웠다. 여자들의 잔인함 vs 남자들의 무책임. 나는 그 혼란 속에 숨어들었다. 민주는 나에게 연락했다. 유미, 그만해. 내가 왜 이러는지 알아. 하지만 수지는 무관해. 나는 웃었다. 무관. 그녀가 내 침대에 누워서 내 남편이 됐는데 그는 침묵했다. 그 침묵이 내 첫 번째 승리였다. 나는 그의 회사에 익명으로 편지를 보냈다. 수진의 임신, 정말 내 아이일까? 증거는 아니었지만 의심의 씨앗이었다. 민준의 눈빛이 변할 거야. 2022년 봄, 수진의 출산이 가까워졌다. 나는 병원 근처 호텔에 머물렀다. 그녀의 울음소리를 상상하며 밤을 지새웠다. 출산 당일, 나는 변장해서 병원에 갔다. 간호사 복장, 마스크. 수진의 방 앞에서 나는 들었다. 민준아, 우리 아이, 내가 아냐. 그녀의 속삭임. 민준의 대답.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나는 미소 지었다. 내 작은 거짓말이 그들의 결합을 흔들기 시작했다. 그 후 나는 사라졌다. 제주도로 내려가 바다를 보며 썼다. 소설의 첫 챕터. 배신자는 항상 웃는다 출판이 됐다. 베스트셀러는 아니었지만 리뷰에서 현실적이다. 가슴이 아프다라는 말이 많았다. 나는 그 책을 수진에게 보냈다. 표지에 헌정사. 사랑하는 사촌에게. 논란이 커졌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내 책이 화제였다. 이 작가, 실제 이야기인가? 사람들은 추측했다. 수진은 나에게 전화했다. 처음으로. 누나, 왜 그래? 우리 가족이잖아. 나는 차갑게 말했다. 가족. 내가 내 가족을 빼앗았어. 그녀는 울었다. 누나, 임신은. 나도 후회해. 민준이 변했어. 나는 웃었다. 좋아. 이제 내 차례야. 제주도의 바람은 짠내가 났다. 나는 해변 산책로를 걸으며 수진의 울음소리를 떠올렸다. 그녀의 후회는 내게 아무것도 아니었다. 오히려 연료였다. 서울로 돌아온 나는 새로운 계획을 세웠다. 민준의 약점을 파헤치자. 그는 회사에서 승진을 앞두고 있었다. 대형 프로젝트, 클라이언트는 일본 기업. 나는 그의 이메일을 해킹했다. 간단했다. 그의 비밀번호는 여전히 유미 123분이었다. 나에 대한 집착. 아니, 게으름. 이메일 속에 수진과의 대화가 있었다. 베이비, 이 프로젝트 성공하면 우리 집 사작. 수진의 답. 오빠, 아이 이름 뭐로 할까? 나는 그 파일을 복사했다. 그리고 익명으로 클라이언트에게 보냈다. 민준 씨의 사생활. 프로젝트의 영향. 첨부는 그들의 누드 사진. 수진이 보낸 것. 나는 구역질이 났지만 참았다. 복수는 더러운 일이다. 민준의 프로젝트는 취소됐다. 그는 나에게 왔다. 술 취한 채 내 아파트 문을 두드렸다. 유미, 너지.
이게 다 내 짓이야. 나는 문을 열었다. 그는 무릎 꿇었다. 제발, 그만해. 수진이랑 아이 때문에 나는 그의 머리를 밟았다. 아이. 그 아이가 내 피를 이어받아서 다행이네. 아니, 정말 내 피일까? 그의 눈에 공포가 스쳤다. 수진이가 다른 남자랑 나는 고개를 저었다. 모르지. 가서 물어봐. 그날 밤 민준과 수진은 크게 싸웠다. 나는 그들의 집 근처에 숨어 녹음기를 켰다. 내가 유미 누나랑 먼저 바람 피웠어. 임신은 내 트랩이었어. 민준의 외침. 수진의 울음. 아니야, 오빠. 누나 말이 나를 미치게 했어. 그 녹음은 내 보물이 됐다. 나는 그것을 유튜브에 올렸다. 음성을 왜곡해서. 제목, 결혼의 어두운 면, 임신 트랩, 조회수 100만. 논란이 폭발했다. 페미니스트들은 여성의 고통시라고 지지했고, 남성들은 여자들의 음모라고 비난했다. 가족은 나를 불렀다. 어머니의 집, 한강뷰 아파트. 삼촌, 이모, 모두 모였다. 유미야, 이게 무슨 짓이야? 내 사촌이 울고 있어. 어머니가 말했다. 나는 차분히 앉았다. 엄마, 수진이가 내 남편을 뺏었어요. 임신으로 방 안이 소란스러워졌다. 수진이 들어왔다. 배가 부른 채, 누나, 왜? 우리는 사랑했어. 나는 그녀를 똑바로 봤다. 사랑. 그건 내가 훔친 거야. 이제 돌려줘. 그 모임 후 나는 심리학 책을 읽었다. 트라우마의 복수. 책 속에서 배신당한 사람은 영원히 변한다. 나는 변했다. 더 차갑게, 더 계산적으로. 2023년 나는 새로운 연인을 만났다. 태민, 변호사, 그는 내 이야기를 듣고 도와줄게 라고 말했다. 우리는 계획을 세웠다. 민준의 회사 소송. 프로젝트 취소로 인한 손해배상. 태민이 증인을 찾았다. 클라이언트의 비서. 민준 씨는 부도덕해요. 사진 봤어요. 소송은 민준을 무너뜨렸다. 그는 직장을 잃었다. 수지는 홀로 아이를 키웠다. 그녀의 인스타는 텅 비었다. 나는 태민과 결혼했다. 아니, 가짜 결혼. 서류상으로. 그는 내 복수 도구였다. 유미, 이건 위험해. 그는 말했다. 나는 키스했다. 위험한 게 재미있잖아. 수진이 나에게 왔다. 아이를 안고. 누나, 도와줘. 민준이 떠났어. 아이의 눈은 민준의 것이었다. 검고 깊었다. 나는 아이를 안았다. 부드럽게. 이름이 뭐야? 민준이 나는 속으로 웃었다. 이름 바꿔. 내 아빠처럼 약한 이름 말고. 그녀는 울었다. 누나, 임신은 후회돼. 내 말이 맞았어. 논란은 이제 내 무기였다. TV 토크쇼에 나갔다. 임신 트랩, 현실인가? 진행자가 물었다. 나는 미소 지었다. 현실입니다. 저처럼 당하면 알게 돼요. 시청률이 치솟았다. 사람들은 나를 트라우마의 목소리라고 불렀다. 하지만 속으로는 나는 계획의 다음 단계를 밟고 있었다. 수진의 약점. 그녀의 과거. 수진은 고아원 시절 나를 구했다. 불에 갇힌 나를 끌어냈다. 그 빛 나는 그걸 이용했다. 익명으로 그녀의 입양 기록을 유출했다. 사촌의 비밀, 고아의 트랩. 그녀의 가족이 무너졌다. 이모는 수진아, 내가 우리 피가 아니야 라고 소리쳤다. 수진은 자살 시도를 했다. 병원에서 나는 그녀를 봤다. 누나. 왜? 나는 속삭였다. 이게 공정해, 수진아. 2024년 여름, 서울은 더웠다. 땀이 피를 타는 듯 했다. 수진은 퇴원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죽어 있었다. 아이는 유치원에 갔다. 민주는 다른 도시로 도망쳤다. 부산, 새 직장. 나는 그를 추적했다. 태민의 도움으로. 유미, 그만해. 이건 범죄야. 그는 말했다. 나는 그의 손을 뿌리쳤다. 범죄? 그들이 나에게 한 게 범죄야. 나는 부산으로 갔다. 민준의 새 아파트. 그는 혼자 살았다. 술에 찌든 모습. 나는 그의 문을 두드렸다. 민준아, 그는 놀라서 문을 열었다. 유미. 어떻게? 나는 안으로 들어갔다. 그의 방은 엉망이었다. 빈 병들. 수진이랑 끝났어. 내 덕분에. 그는 중얼거렸다. 나는 웃었다. 좋아. 이제 내 차례야. 나는 그의 핸드폰을 빼앗았다. 연락처를 지웠다. 가족, 친구, 모두. 이제 너 혼자야. 민주는 울었다. 유미, 미안해. 사랑했어. 하지만 수진이. 나는 그의 뺨을 때렸다. 사랑. 그건 내 변명. 임신으로 그녀를 묶었지? 나처럼. 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수진의 임신은 우연이었어. 나는 녹음기를 켰다. 증명해봐. 그는 모든 걸 털어놨다. 바람, 배신, 후회. 그 녹음은 내 다음 무기였다. 서울로 돌아와. 나는 책 2번째를 썼다. 트랩의 대가. 수진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출판 전에 나는 그녀에게 원고를 보냈다. 읽어봐. 내 이야기야. 그녀는 답했다. 누나, 제발. 아이 때문에. 아이. 그 단어가 내 약점이었다. 나는 병원으로 갔다. 유산 수술. 5년 전 내가 포기한 선택. 만약 아이가 있었다면? 의사가 물었다. 나는 울었다. 처음으로. 그 눈물은 복수를 더 키웠다. 나는 민준의 과거를 파헤쳤다. 대학 시절, 다른 여자. 강간 시도. 피해자는 익명. 나는 그 여자를 찾았다. SNS로. 기억나세요? 민준. 그녀는 답했다. 죽고 싶었어. 우리는 만났다. 카페에서. 그녀의 이름은 혜린. 도와줄게. 그녀가 말했다. 소송. 성추행. 민주는 체포됐다. 뉴스에 떴다. IT 남성. 과거 성범죄 의혹과. 수지는 나에게 왔다. 누나, 이건 너무해. 민준 오빠가. 나는 그녀를 밀쳤다. 너도 알아? 내가 그를 선택했으니까. 그녀는 무릎 꿇었다. 누나, 임신은 실수였어. 내 말대로 트랩이었어. 그 고백. 나는 녹음했다. 논란은 절정에 달했다. 내 책이 베스트셀러 됐다. 인터뷰에서 나는 말했다. 배신은 불꽃. 태우지 않으면 자신을 태워. 사람들은 나를 영웅으로 봤다. 하지만 태민은 떠났다. 유미, 너 미쳤어. 사랑이 아니야. 그는 맞았다. 내 사랑은 증오로 변했다. 수진의 아이가 아팠다. 병원에서 나는 봤다. 아이의 작은 손. 엄마. 아이가 불렀다. 수진은 기절했다. 나는 아이를 안았다. 그 순간 후회가 스쳤다. 하지만 지웠다. 복수는 멈추지 않는다. 가을, 민준의 재판. 혜린의 증언. 그는 나를. 민준은 부인했다. 하지만 증거가 쌓였다. 내 녹음. 그는 유죄. 감옥 5년. 수지는 나를 저주했다. 누나, 너 악마야. 나는 웃었다. 악마. 내가 만들었어. 겨울이 왔다. 눈이 서울을 덮었다. 민준의 감옥 소식 후 나는 평화를 느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다.
수지는 아이를 데리고 사라졌다. 캐나다. 그녀의 이모집 나는 추적했다. 비용이 들었지만 가치 있었다. 비행기 표를 끊고 토론토로 날아갔다. 추운 공기, 낯선 거리. 수진의 새 집을 찾았다. 작은 타운하우스. 나는 문을 두드렸다. 수진이 열었다. 누나. 어떻게? 아이가 뒤에서 울었다. 나는 안으로 들어갔다. 돌아와, 수진아. 이건 끝나지 않았어. 그녀는 떨었다. 끝났어. 민준 오빠는 감옥에, 나는 여기서 새삼, 나는 웃었다. 새삼. 내 허락 없이 나는 아이의 장난감을 꺼냈다. 이거 내가 좋아할 거야. 그날 밤 우리는 이야기했다. 수진의 눈물. 누나, 임신은. 나도 모르게 했어? 민준 오빠가 약속했어. 결혼하자고.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약속은 깨지기 쉬워. 나처럼 그녀는 내 손을 잡았다. 누나, 미안해. 고아원 때 너 구한 건 나도 구원받고 싶었어. 그 말 얘네 가슴이 찢어졌다. 우리는 포옹했다. 하지만 내 손은 그녀의 등을 세게 쥐었다. 다음 날 나는 아이를 데리고 공원에 갔다. 수지는 따라왔다. 누나, 제발. 아이한테 해치지 마. 나는 스윙을 밀었다. 해치지 않아. 하지만 진실을 알려줄게. 나는 아이에게 속삭였다. 엄마는 나쁜 사람이야. 아빠를 훔쳤어. 아이는 웃었다. 무슨 말인지 모르니? 수지는 울었다. 누나, 그만. 토론토의 겨울은 길었다. 나는 머물렀다. 수진의 일자리를 망쳤다. 그녀의 상사에게 편지. 수진의 과거, 배신자 그녀는 해고됐다. 누나, 왜? 우리는 가족이야. 그녀가 소리쳤다. 나는 차갑게 말했다. 가족은 배신하지 않아.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나는 울었다. 후회. 아니, 분노. 왜 그녀가 용서받아야 해? 서울에 도착하자 태민의 소식. 그는 결혼했다. 다른 여자. 나는 그의 집으로 갔다. 축하해. 문 앞에서. 그는 놀랐다. 유미, 너. 나는 꽃다발을 던졌다. 내 덕분에 강해졌어. 2025년 봄, 내 책 3번째. 늪의 복수. 수진의 캐나다 생활을 바탕으로. 출판 파티에서 기자들이 물었다. 실화인가요? 나는 미소 지었다. 모든 게 실화예요. 논란은 다시 타올랐다. 작가 유미, 사촌 추격, 헤드라인. 수진이 돌아왔다. 아이와 함께. 누나, 도와줘. 돈이 없어. 나는 그녀를 받아들였다. 내 아파트. 하지만 방 하나. 일해. 청소나 그녀는 했다. 매일 내 발밑에서. 아이는 이모라고 불렀다. 나는 그 아이를 사랑하게 됐다. 위험한 사랑. 민준의 편지. 감옥에서. 유미, 용서해. 나 변했어. 나는 찢었다. 하지만 그의 말이 머릿속에 맴돌았다. 변한다. 나도 변할 수 있을까? 여름, 수진의 생일. 나는 케이크를 샀다. 축하해. 그녀는 울었다. 누나, 고마워. 그날 나는 칼을 들었다. 부엌에서. 이게 끝이야. 하지만 내 손은 떨렸다. 칼은 예리했다. 수진의 생일 케이크를 자르던 그 칼. 누나는 그것을 들고 그녀를 봤다. 수진아, 이제 알겠어. 복수는 끝나지 않아. 그녀의 눈이 커졌다. 누나, 뭐, 아이가 방에서 나왔다. 이모, 케이크. 그 순간 세상이 멈췄다. 나는 칼을 내려놓았다.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그날 밤 나는 결심했다. 진짜 복수.
민준의 석방일이 다가왔다. 5년만 나는 감옥 근처 모텔에 머물렀다. 출소 당일 그는 나왔다. 초췌한 얼굴. 유미, 그는 나를 봤다. 나는 차를 세웠다. 그는 탔다. 왜? 이야기할 게 있어? 도로 위, 나는 말했다. 수진이 돌아왔어. 아이와 함께 그의 눈에 희망이 스쳤다. 정말 나는 웃었다. 하지만 내 아이가 아니야. 그는 브레이크를 밟으라고 소리쳤다. 하지만 나는 속도를 냈다. 증거. DNA 검사, 다른 남자, 거짓말. 하지만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민주는 수진을 찾으러 서울로 왔다. 내 아파트. 문을 열자 수진이 있었다. 오빠, 퐁. 하지만 나는 기다렸다. 민준아, 수진의 비밀 알아. 나는 DNA 보고서를 꺼냈다. 가짜. 아이 아버지는 나야. 수진의 비명. 누나, 거짓말. 민준의 주먹. 너, 걔 같은 년. 싸움. 민준이 나를 때렸다. 피가 흘렀다. 수진이 막았다. 오빠, 그만. 아이가 울었다. 그 혼란 속 나는 칼을 들었다. 이번엔 진짜. 민준의 팔을 베었다. 피가 바닥에. 이게 내 대가야. 그는 비틀거렸다. 경찰. 부르게 오하지만 수진이 막았다. 누나, 제발. 경찰이 왔다. 나는 체포됐다. 살인 미수 이 뉴스에 떴다. 베스트셀러 작가, 복수 칼부림 논란의 정점. 사람들은 정당방위, vs 광기. 재판. 태민이 변호사로 나섰다. 그녀는 피해자야의 증언들. 혜린, 수진의 과거. 수진은 증인석에서 울었다. 누나를 용서해요. 우리는 잘못했어요. 민주는 그녀가 미쳤어 라고 말했다. 판사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나는 풀려났다. 하지만 자유는 아니었다. 속박. 집으로 돌아오자 수진이 기다렸다. 누나, 미안해. 나는 그녀를 안았다. 나도 하지만 내 마음은 여전했다. 복수의 불씨. 아이의 미소. 이모, 사랑해. 그 말에 나는 무너졌다. 어쩌면 이게 끝. 집행유예 기간 나는 글을 쓰지 않았다. 대신 아이를 봤다. 수진의 아이, 이제 내 조카. 미나, 그림 그려봐. 아이는 색연필로 가족을 그렸다. 나, 수진, 민준. 하지만 민준의 얼굴은 지워져 있었다. 아빠 싫어. 아이가 말했다. 나는 웃었다. 그래, 아빠는 나빠. 민준은 떠났다. 다시 부산. 연락 두절. 수진은 직장을 찾았다. 카페 알바. 누나, 고마워. 내 덕분에 그녀가 말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내 덕분이야. 우리는 대화를 시작했다. 고아원 이야기, 배신의 밤, 누나, 임신은. 사랑이었어. 하지만 잘못됐어. 그녀의 고백. 나는 용서했다. 아니, 용서하려 했다. 2025년 겨울, 내 책 4번째. 속죄. 이번엔 픽션. 하지만 끝에, 헌정. 수진에게 출판 파티, 그녀가 왔다. 누나, 멋져. 우리는 포옹했다. 논란은 잦아들었다. 사람들은 유미의 변화라고 썼다. 하지만 밤에 나는 칼을 본다. 서랍 속 만지면 피 맛이 난다. 복수는 끝났나? 아니, 영원하다. 민준의 소식. 그는 자살했다. 편지. 유미, 내가 이겼어. 나는 불태웠다. 새해, 나는 제주로 갔다. 수진과 아이와 바다 앞, 나는 말했다. 임신은
생명의 선물이야. 그녀는 웃었다. 누나, 내 말대로. 하지만 내 속에 작은 불씨. 만약 다시 배신한다면? 나는 칼을 쥘 거야. 그게 나, 유미. 끝. 하지만 이야기는 계속된다. 삶처럼.